안녕하십니까. 행정법 부학습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4절과 관련돼서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법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사법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법행위가 있죠. 공법행위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 대해서 행위로서 공법관계의 효과, 즉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우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간단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겁니까? 자, 득실 변경이죠. 득실 변경. 그래서 우리가 발생, 변경, 소멸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효과는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생로병사죠. 가서 태어나고 병들고 사망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생로병사가 되듯이 우리 공법행위에 대해서도 요거 의미가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이게 바로 공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공법행위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라 우리 항상 용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법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자, 주체에 따라서 이제 종류죠.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주체에 따른 분류. 항상 주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영어로 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주체의 공법에서 행정주체와 우월한 지역에 행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배웠던 권력행위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입법, 행정행위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력행위가 있으면 관리행위라는 게 있어요. 행정주체가 대등한 지위로서 그러면 국가 사이의 대등한 관계에서 해지는 우리가 바로 관리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계약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약은 법률 요건이 우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요건에 비해서 계약을 구성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관리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가 되어 있죠. 이하에서 별도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주체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권력행위가 있고 관리행위가 있고 또 사인의 공법행위에 따른 분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참, 이게 이제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걸 우리가 별표를 하나 해놓고 우리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이체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 그러면 대표적인 뭐예요? 사인의 공법행위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각종 투표행위, 행정심판의 청구, 건축허가의 신청, 여권 발급의 신청, 출생신고, 대표적으로 이제 혼인신고라는 게 있죠. 이 혼인신고와 관련돼서는 우리 민법 항상 우리 민법 총칙이 잘 돼야 돼. 민법 총칙을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거죠? 행정법을 잘하게 돼 있어요. 행정법과 민법 총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늘 이야기했죠. 행정법이 안 되는 사람은 뭘 우리가 봐라? 민법 총칙에 대해서 봐라. 자, 총칙에서 우리가 이제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 성립 요건과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허용 요건이 있어요. 일반적 성립 요건 한번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당호의.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과 관련돼서는 합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가적사라고 통상 외우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특별 승인 요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혼인 신고라는 게 특별 승인 요건이 돼요. 혼인이라는 어떤 법률행위가 있으면 의사 표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신고를 우리가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를 뭐라고 그래? 특별 승인 요건이라고 그래. 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 그래서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요 의미 개념 다시 한번 잡아두고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로 발생하는 목적을 하지만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행정행위와 구분돼야 된다. 행정행위.
사인의 행정행위는 하지만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그래서 행정행위, 사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굳이 앞에 사인의 공법행위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 대표적으로 사인의 공법적 효과를 발생할 목적. 그러면 공법적 효과의 발생 목적은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가면서 사인의 공법행위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따라서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공정력,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사법행위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자,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돼서 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종류와 관련돼서 사인의 지위에 허한되어 있지, 사인의 지위에서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선거의 어떠한 투표, 행정주체의 상대방 지위에 행하는 행위, 각종 신고라는 게 있네요. 신청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로서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 행하는 행위와 행정주체의 상대방 지위에 대한 행위가 있죠. 각종 신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자, 이번에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어사표시가 하나면 우리 민법에서 단독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두 개면 계약이 되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돼. 그러면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우리 공법은 용어가 단순행위, 합성행위로 용어가 돌변하죠. 하나의 어사표시 행위, 각종 신고, 신청이 있고요. 합성행위와 관련돼서 여러 어사가 모여서 하나의 어사표시를 구성하는 행위, 즉 투표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요것만 약간 변형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그러지만 우리 행정법에서는 단순행위, 우리 민법에서 합동행위라고 그러지만 합성행위, 요 의미를 잡아두고, 자, 우리가 어떤 정점을 향해서 우리가 어사표시를 하죠. 뭐 돌진하는 게 이게 바로 단독행위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표의 의식에 있어서 청약과 성약이라는 두 개의 어사표시의 합치를 가져오면 이게 대표적인 계약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진하고 있어요. 불나방처럼. 그게 바로 합동행위가 되는 거야. 그럼 두 개 이상의 어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합성행위. 합성행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이게 대표적으로 정관작성행위죠. 정관작성행위가 여러 가지 어사표시를 돌점하면서 하나의 어사를 정관을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행위,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합동행위가 되죠. 그러면 단독행위, 단순행위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합동행위가, 즉 합성행위가 된다는 것. 그러면 사인의 지위에 의한 분류와 어사표시 수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구성 요소에 의한 분류. 자, 어사표시를 요소화하는 행위, 국적 이탈 신고, 혼인 신고. 말씀드렸죠.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라고 해요. 어사표시 행위, 어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 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는, 자, 법률행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근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어사표시가 필요해요. 근데 법률행위 니걸 어사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틀렸죠.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이게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란 그러면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파가 뭐냐? 바로 혼인이죠. 어사표시가 있죠. 알파가 바로 신고야. 그래서 어사표시 알파. 그래서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어사표시 혼인신고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관념적 통지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어사표시 이외의 정신적 표시행위를 요소로 하기. 이게 바로 출생신고, 세법상 신고, 이게 관념 통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우느냐? 바로 준법률행위라고 있어요. 자, 준법률행위가 뭐예요? 자, 우리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인정하고 계셔요. 이게 노라는 거예요. 노. 자, 보면 법률행위 아닌 것. 법률행위 아닌 거죠. 그럼 노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가름해 주는 거예요. 법률행위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법률행위다.
그럼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그랬으니까 X가 되겠죠.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우리 가름, 의제, 간주라는 의미.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이러면 맞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준법률행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어사의 통지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간념의 통지가 있어요. 간념의 통지. 어사의 통지와 관련돼서는 각종의 최고, 거절. 간념의 통지와 관련돼서는 뭐가 될까요? 통지와 승인이 바로 간념의 통지가 돼요. 그래서 민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 세 번째는 감정의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는 적중법률행위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과 관련돼서 간념 등 통지행위, 어사 표시 예의, 정신적 표시의 있는 요소로 하는 행위, 이게 바로 간념 등 통지행위다. 자, 우리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성질에 의한 분류가 있죠. 성질, 단독행위가 있네. 일방적인 어사 표시에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라도 대표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질에 따라 불러서 대표적인 단독행위. 그래서 허가 신청이라는 거죠. 허가 신청, 쟁성, 제기 등. 자, 쌍방행위가 있죠. 2인 이상이 합의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 대표로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가 있죠. 성질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그 다음에 쌍방행위가 있다. 자,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효과는 뭐예요? 자기가 완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라고 그래요. 사인의 행위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효과를 가져오는 행위, 이게 바로 도표행위, 주민 등록 신고, 도시철도 사업의 양도, 합병의 신고, 도시철도의 운임 등 신고. 그래서 우리가 효과에 대해서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가 있고요.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가 있어. 사인의 행위가 특정한 행위의 전제 요건을 구성하는 행위, 신청 등 동의도 있죠. 성낙, 협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성 요소에 한 분류, 여기에 어사 표시의 행위, 관념적 통제행위가 있고요. 성질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단독행위와 쌍방행위가 있고,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게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전 문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사인의 공법행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자, 사인의 공법행위에 속하죠. 사인과 국가 간의 공사도급계약. 이거는, 자, 이거는 공법행위가 아니라 뭘까요? 바로 사인이 국가, 대등한 효과에 대해서, 이거는 공법행위가 아니라 즉 사법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해외 여행의 여권의 신청. 여권을 신청할 때 여기에 사인의 공법행위죠. 대표적으로 본인 신고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인은 공법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문제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익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국가 간의 공사 도급계약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공법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요거는 사법행위가 된다라는 것.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특색은 뭐냐? 특색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이렇게 나오네요. 공통점과 관련돼서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다. 차이점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행정행위가 가지는 공정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과 관련돼서고,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은 뭐냐? 공동적 행위 주체가 사인이고 비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 차이점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대한 적용 속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획일적이고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대표적으로 특색과 관련돼서 행정행위의 특색, 차이점과 공통점을 우리가 비교해 둘 필요가 있고요. 사법행위 특색에서 공통과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특색을 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사인의 특색,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을 봤죠. 그러면 4번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 법규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법규에 관해서 개별법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일반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돼서 각각의 법을 두고 있어요. 우리 107조, 민법 107조 어사표시죠. 베이징이 어사표시, 108조 통정회표시, 109조 사고, 110조 사기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109조,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공통점은 우리가 사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결론적으로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법은 적용이 없다. 우리 각각의 개별법에 준다면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 따라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민법의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과 판정의 뜻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게 우리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없다면 민법의 어떠한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가로 이번에 이제 어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죠. 어사능력과 관련돼서 어사능력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사능력과 관련돼서 민법에 어사능력이 없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돼. 행위능력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제한능력자가 되죠. 제한능력자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한능력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고요. 비성년 후견인이 있고 비한정 후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한능력자로서 경우는 상대적, 절대적 취소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어사능력과 행위능력을 어디까지 적용할 건가? 그러면 특별한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어사능력과 행위능력은 필요하다 이 소리. 자, 어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민법상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보고 있다. 무효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효에 대해서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어.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 악이 모두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선의 악이 보호받지 못하는 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여기에 대해서 뭐의 상대적 취소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상대적 무효가 돼. 취소에 대해서도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 무효 사유가 되는 무효라. 자, 무효. 자, 무효가 뭡니까? 무효 그러면 자, 무효 그런데 무효라는 것은 일단 요건은 갖췄어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걸 무효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무효가 뭐니 그랬더니 무효가 무효요. 취소가 뭐니 그랬더니 취소가 취소예요. 이러면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불합격은 뭐예요?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공부의 요령이 있어야 돼. 왜? 내가 무효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해야 돼. 내가 무효는 너의 평상시에 감은 들어봤죠. 무효라는 것은. 그럼 무효라는 것은 뭘까? 취소라는 것을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록 자기가 발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효라는 것은 일단 요건은 갖췄어요. 근데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취소라는 것은 일단 성립하죠. 그럼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시키는 걸 이걸 바로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사능력이 없다. 그럼 절대적 무효사유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3번의 행위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우편법 19조와 같이 취소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민법이 유추 적용된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취소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취소 사유는 뭐예요? 제한능력자 사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사고 사기 강박. 민법상 취소 사유가 되겠죠. 자, 취소권자와 관련돼서는 제차, 하대승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 사고자, 그 하자 있는 어살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선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취소의 상대방은 뭐냐? 취소의 방법이죠.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느냐? 직접 상대방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취소의 효과는 뭐냐?
취소 효과는 대표적으로 효과는 소고표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소 기간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법상, 우리 민법상 취소 기간은 뭐냐? 취소 기간과 관련돼서 요거는 뭐예요? 3년. 바로 10년이 되겠죠. 3년. 시인이 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돼요. 취소 사유, 취소 관자, 취소의 상대방, 취소의 효과, 취소 기간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6번째, 취소의 방법은 뭐냐? 취소의 방법은 우리가 불요식이 돼요. 어떤 틀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불요식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균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6가지와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위능력자, 응능자의 행위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특히 우편법 10조와 같이 주요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우편법 10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무능력자의 의제. 무능력자라는 것은 여기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제 제한능력자라고 부르는데요. 제한능력자. 자,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로서 우편물의 발송, 수치, 기타, 우편 이용에 관하여 자, 무능력자, 즉 제한능력자가 우편 관세에 대해서 행한 행위는 능력자로 행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편법 10조와 관련돼서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로서 제한능력자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다? 비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무능력자와 관련돼서는 제한능력자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대리는 어떻게 될 건가? 특별히 대리를 금지하는 규정, 병역법 87조. 제가 군대를 가는데 제 자식은 뭐예요? 제가 군대를 가는데 왜 사서 대리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병역법 87조, 징병검사의 대리금지, 본인의 대리 금지하는 규정. 허용되는 규정은 행정심판법, 즉 변호사들이 있겠죠. 행정심판 중에 대리를 두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한다면 특별히 대리를 금지하는 병역법, 징병검사, 제가 대리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해줘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인격적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이거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줘야 돼. 대리행위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인격적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나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는 대리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대리가 어디까지 적용될 건가도 우리가 문제의 간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식을 우리가 봐야죠. 자, 사인의 공법행위가 반드시 요식행위는 아니지만 행위의 존재,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법령 및 내규에 의해서 요식행위를 요색행위에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다만 사인의 공법행위는 반드시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요식, 불요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성, 신속성과 정확성을 요구할 때 이때는 요식행위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17조, 처분의 신청, 행정심판법 19조, 행정심판의 청구는 이거는 반드시 서면에 해줘야 돼.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뭐예요? 행정절차와 뭐예요? 행정심판은 반드시 구조로는 안 돼. 뭐예요? 서면으로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형식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는 불요식이다. 일적으로 우리가 요식행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 자,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보죠. 자, 우리가 요걸 기술하기 위해서는 봐봐요. 자, 우리가 요 4가지 단계가 필요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쓴다라는 거예요. 써고로 써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썼으면 뭐 해야 돼요? 붙여야 되겠죠. 편지를 하나 쓰면 붙이고 여기에 대해서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읽는다 이렇게 되겠죠. 읽는다. 여기에서 어사표시 단계와 관련돼서 쓴다. 끝으로 드러낸다. 한자로 쓴다면 이제 표백주의가 되겠죠. 표백. 끝으로 그 표자에서 표백주의. 자, 붙인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발신주의가 돼. 그래서 발신주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바꾸라는 것은 도달주의가 돼. 도달주의. 여기에서 읽는다라는 것은 내용을 숙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요지주의가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여기와 여기의 관계를 보죠. 어사표시를 탕 쌌어요. 영어는 표의자가 되겠죠. 표의자. 표의자를 보여주면 상대방이겠죠.
자, 그러면 피의자 부분은 쓴다. 표백주의. 상대방이 없다면 바로 뭐예요? 표백주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상대방 부분은 뭘까요? 바로 요지주의가 되겠죠. 자, 상대방을 보여주면 요지주의요. 피의자를 보여주면 뭐예요? 표백주의가 되고, 우리는 이 표백주의와 요지주의, 상대방을 절충하고 있는 도달주의가 이게 바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달주의보다 빠른 게 발신주의죠.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 이때는 바로 예적인 정연으로서 도달 발신주의가 있다. 그러면 원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자, 혈액 발생 시기와 돌려서 도달주의, 행위 존재를 명확히 하고 관계자의 이해 조정을 위해서 민법에서 같이 도달주의한다. 민법하고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행정주의 직무 장소에 도달하여 행위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둘 때 혈액을 발생한다라는 것. 음식점이 연애 장소에서 사직원을 교부한 것은 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적으로 발신주의와 관련돼서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 또는 특히 행위자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행정의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서 예적으로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도달주의. 그러면 도달주의보다 한 단계 빠른 게 바로 발신주의죠. 그러면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자, 어사표시하자. 어사표시하자라는 것은 즉 흠이라는 거야. 흠. 하자라는 것은 흠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사와 표시라는 게 있어요. 어사표시자. 그러면 여기 어사와 표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어사와 표시. 우리나라는 표시직구에 입각한 어사주의를 절충가미하고 있어. 여기에 민법 107조 비진이 어사 표시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진이 어사 표시 비유 RR 무선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107조를 최대한 압축을 한 거예요. 비진이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한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한다. 단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107조 비진이 어사 표시. 여기에 대해서 108조가 있죠. 108조는 우리가 통정이라고 그래.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와 관련돼서는 자, 1항에 보면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통정 무선이 되겠죠. 그러면 109조와 관련돼서는 착오가 돼. 이거는 착오. 착오가 관련돼서 1항에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단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착오예요. 자, 110조와 관련돼서 사기 강박이죠.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제3자는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3자의 사기 강박과 관련돼서 사망에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사기 강박이야. 자, 이게 이제 통정이고, 그러면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사와 표시가 일체에 빠져요. 어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죠. 피의자만 알고 있는 거야. 피의자만. 이건 108조와 관련돼서는 어사와 표시가 뭐예요? 불일치하고 있죠. 피의자 상대방이 짜고 치는 거야. 그래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 착오라는 것은 피의자가 착오를 일으킨 거죠. 경험 피의자가 사기 강박을 당하는 것. 그러면 어사표시 하자와 관련돼서 사인의 공포행위. 어사표시 하자가 발생 일반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 107조 비진이 어사표시, 108조 통정 허위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의 어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자, 투표행위와 같은 합성행위죠. 투표행위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 거죠. 이게 바로 합성행위야. 집단적 형식성이 중요함으로써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연하죠. 합성행위는 뭐예요? 투표행위와 같은 합성행위는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 대법원 판례는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운 여군 하사관이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복무 연장 지원서와 견역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전역 지원의 어사 표시가 진이 아닌 어사 표시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범위를 선언한 민법 107조 제2단 단서의 규정은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역 지원의 어사 표시는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사 표시 하자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107, 108, 109, 110조. 자, 107조는 비준이 어사 표시, 108조는 통정 허위 표시고, 109조는 착오, 110조는 사기 강박입니다. 그렇다면 어사 표시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민법 107조 비준이 어사 표시. 어사 표시는 피해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럼 비유야. 그러나 상대방이 피해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는 건 이 알자가 바로 뭐예요? 악이라는 거야.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효로 한다라는 거야. 이 말은 그러면 상대방이 형이이고 동시에 무과실이라는 때는 그때는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반대 해석을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어사표시 하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 성질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107조 민법 107조 비진이 어사표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관이라는 거죠. 부관. 부관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부관이라는 것은 부관이 뭐냐? 대표적 부관의 경우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관. 당사자가 부관은 약한 회사. 그러면 부관의 종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부관의 기한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부담이라는 게 있어. 부담도 일종의 부관은 약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if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if. 만약 가정법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건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불확정적이죠. 불확정. 기한은 확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건이라는 것은 정지 조건.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이 있어. 네가 이번에 공무원 9급에 합격하면 공무원 7급에 합격하면 내가 뭐의 티코를 하나 사주마. 그게 바로 정지 조건이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뭐 1년의 기회는 주겠다. 기회는 주겠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해제 조건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활비는 내가 주지 않겠다. 이하는 게 바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기한과 관련돼서는 시작, 시기부가 있고 종기부가 있어. 그러면 부관과 관련돼서 조건과 기간 등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관으로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법행위와는 달리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명확성과 신속성을 합경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돼서는 우리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하는 것.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부관과 조건의 기한을까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다음에 철회와 보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